네, 2025학년도 수능 특강 5강의 2번 지문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지금 영상 잠깐 멈췄다가 다시 들어왔죠. 아까 말한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요, 옛날에는요, 지위가 낮았더라면은 제대로 그 신분의 상승은 불가능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참 불합리한 세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내 지위가 신분이 낮으면은 출세를 할 수 없었던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서 이제 돈이 있으면 신분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 돈이 있으면 내 지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흐름으로 가다가 근데 그것도 너무 도가 지나쳤다라는 말로 끝나게 되거든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보고요. 각주 달려있는 단어의 두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방음의,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괜찮고요. 두 번째, creed라는 게 신조라고 나와 있으니까 외워두도록 할게요. 세 번째, 에피그램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구. 짧은 그냥 말의 표현입니다. 뭐 가벼운 말 이런 뜻이고요. 이게 뭐 풍자라는 뜻도 같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은 두 번째 각주는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조금 무거우니까 잘 따라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현대의 기업이 나와요. 맞죠? 무엇으로서 조심. 에서 child인데요. 여러분 child 하면 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이는 부모에게서 나온 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child는 아이라는 뜻 말고도 산물, 태어나게 된 것을 의미를 해요. 현대의 기업은 그게 뭔데? 산물로서의 기업이래요. 그럼 여기 문장을 잘 봐야 될게요. 여기에서 기업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기업이 생겨났는지 볼까요? 자유방임의 경제와 하면서 무엇의 산물이냐 쭉 이어지는 거 맞죠? 이 친구는 없어도 괜찮겠습니다. The Market Society입니다. 시장사회죠. 자유방임 경제와 시장사회의 산물로서의 현대의 기업은 됐습니까? 그러면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사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기업이 생겨난 거 맞죠? 어쨌든 이 기업은 무엇에 기반하냐면 이러한 신조에 기반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신조예요? 우리 오랜만에 나왔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오랜만에 나왔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겠고요. 선행사가 사물이잖아요. 그쵸? 사람은 아니죠. 그래도 공통의 후수를 쓸 수 있긴 합니다. 들어요? 공통의 대는 없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에는 대시 아니라 후수를 표현해서 사람과 사물을 다 잡을 수 있긴 해요. 근데 굳이 사물이니까 저는 사물의 성격을 그대로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of which 이렇게 바꿨어. 너무 나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대는 안 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여기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가장 큰 약점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제가 봤었을 때 이 약점이라는 건 누구의 약점이냐면 의미상 얘를 넣어봐봐요. 이렇게. 봐봐 재민아. 현대 기업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말이 조금 편해진다고요. 현대 기업의 약점이 뭔 줄 알아요? 그 약점은 바로 inability. 무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말을 좀 풀어야 돼요. 무능이라는 게 뭐예요? 못한다는 거 맞죠? 그쵸? to see. 보는 것을 못한대요. 자 그러면 말을 풀자고요. 보는 것을 못한다는 게 뭐죠? 쉽게 말하면 못 봅니다. 됐습니까? 현대 기업의 가장 큰 약점이 뭐래요? 보지 못한답니다. 무엇을 못 볼까요? 필요를 못 봐요. 무엇의 필요죠? status, 신분. 그리고 기능을 보지 못합니다. 누구의? 개인의 신분과 기능을 못 본다고요. 풀어줄게요. in 어디에서? society. 사회에서. 됐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유방임 경제와 시장사회가 출현하고 나서 이제 기업이 생겼어요. 시장사회가 뭔 줄 알죠? 수빈아? 돈이에요. 돈. 그쵸?
그리고 이제 기업이 생겨났고 기업은 이러한 신조에 기반하는데 그 신조가 뭐냐면 현대 기업의 약점이 뭐냐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기능과 신분의 필요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게 약점이래요. 첫 번째 문장부터 조금 말이 무거워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기업은 개인의 신분, 기능의 필요를 못 봅니다. 이걸 말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 먼저 던져볼게요. 가은이 뭔 말이야? 그냥 문자 그대로긴 해, 사실은.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조금 이렇게 좀 편하게 하면 어떻냐는 거죠. 무슨 말이지, 가은아? 조금 편하게. 모르겠죠. 여러분 혹시 몇 년 됐는데요. 특정 제빵 회사 공장에서 일하던 분 돌아가신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뭐 이게 뭐 무조건 뭐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이 영상에 담기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다쳤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에게 무엇을 주나요, 수빈아? 돈을 줘요. 그렇죠? 혹시 진정한 사과라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에서도 물질적인 보상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가족은 분통해야 합니다. 왜?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고 돈으로 다 박아버렸거든요. 이렇게 보자고요. 혹시 그 분의 기능을 회사가 제대로 파악을 했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라는 것은요. 한 가족 사회에서의 기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가족 사회에서 보자면은 그분은 분명히 하나의 기능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신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뭐 귀족 신분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어떤 직업의 뭐 부장님이었을 수도 있고요. 뭐 누군가의 뭐 사무장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요. 돈으로 다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개인의 신분과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를 애초에 보지 않아요. 왜?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니에요? 가은아 이거 이해됐어요? 그럼 오히려 뭐만 밝힐까요, 재민아? 오히려 뭐만 밝힐까, 기업은? 이익만 밝히죠.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문장에서 그게 나와요. In the philosophy of the market society. 시장 사회의 철학을 보자면요. There is no 없습니다. 다른 사회적인 기준은 없어요. 무엇보다 경제적 보상보다 다른 사회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자, 이러면 끝난 겁니다. 경제적인 보상보다 다른 사회적인 기준이란 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제적인 보상이 가장 큰 사회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경제적인 보상이 뭡니까? 돈.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아, 뭐 그 사람이 뭐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 사회에서의 기능과 신분은 보지 못하고 목숨값으로만 다 대체하잖아요. 맞죠? 됐습니까?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경제적 보상보다 더 큰 기준은 없습니다. 즉, 경제적 보상이 가장 큰 사회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직업을 갖겠죠. 근데요, 친구들끼리 만나면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야, 그래서 너 요즘 얼마 벌어? 경제적 보상만 보는 거 아니에요? 됐죠? 그 다음 문장 볼까요? 헨리부터 시작해서요. 그 마지막 문장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지금 이 카트는 세 문장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잘 따라올까요? HM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경구가 있는데요. 됐어요? 풍자가 있대요. 그런데 그 풍자는 뭐냐면 이거 동격의 대시입니다. 앞뒤가 똑같아요. The course, 과정인데 무엇의 과정? 현대 역사의 과정은 이렇게 되어 왔다. 어디에서 from A to B, 어디에서 어디까지 됐습니까? 현대사회의 역사의 과정을 볼까요? 그 역사의 과정은 신분에서 계약으로 바뀌었다라는 풍자가 됐어요? 됐나요? 이제 에피그램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겁니다. 에피그램이 주어고 summarize가 동사입니다. 헨리라는 사람의 유명한 풍자, 경구가 뭐라고요? 야, 현대 역사의 흐름은 신분에서 계약이야. 됐어요? 현대 사회가 어떻게 흘러왔다고요? 현대 역사가요? 신분에서 계약으로 쭉 흘러왔어. 라는 유명한 경구는 예쁘게, 뭐 바람직하게, 적절하게 summarize 합니다. 요약해 줍니다. 이러한 믿음을 요약해 주죠. 자, 이거는 어떤 믿음입니까? 뒤에서 나올 건데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제가 하긴 하겠지만 저는 신념이라고 하니까는 말이 조금 쉬워지더라고요. 이러한 신념을 요약해 주죠. 어떤 신념일까요? 19세기의 신념인데 조심해. 콤마 대시 나와요. 선생님 근데 콤마 대는 안 되잖아요. 관계 대명사에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미리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기서의 that은요. 위치로 바꿔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the belief를 꾸며주는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격의 접속사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꾸며주고 그 믿음이란 것은 바로 여기 that 문장이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전부 다 belief를 꾸며주게 될 거예요. 다 정리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봐볼까요? 헨리라는 사람의 유명한 풍자가 있다고요. 야, 너 현대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왔는 줄 알아? 신분에서 계약으로 왔어. 라는 그 경구는 이러한 신념을 요약해 주는데요. 사회적인 신분과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무엇의 결과더라? 바로 경제적 발전의 결과더라 라는 신념을 보여줍니다. 해석은 다 했어요. 해석은 다 했죠. 근데 이게 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쵸? 먼저 여기 볼까요? 그 유명한 풍자에 대한 내용을 보자고요. 현대 역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러왔대? 신분에서 계약이래.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볼까? 이 신분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양반, 천민, 귀족, 농노 아까 들었던 예시 있죠? 이런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체결을 하면은 통장에 뭐가 들어올 수 있을까, 재민아? 그렇지, 돈. 즉 이건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 맞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의 역사가 뭐를 중점으로 했는 줄 알아, 은빈아? 바로 신분을 중점으로 했었다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예시를 들었죠. 제가 만약에 천민이면은요, 돈이 있어도요, 저는 출세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가은아? 없어요. 그래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난 돈 있는데 나도 출세하고 싶다. 나도 양반 되고 싶다. 이랬던 사회에서 이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바뀌는구나. 이게 바로 그 풍자의 계열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돈이 있으면 된다? 아, 그러면 이제 돈이 있으면 출세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요약한다고요? 19세기의 이러한 신념입니다. 그 신념은 무엇이죠? 사회적인 신분과 기능이라는 것은 경제적 발전의 결과에서 나오는 거다. 즉, 뭔 말인 줄 알아요?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사회적인 신분도 주어지게 되고, 그렇죠? 경제적인 발전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기능도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출세할 수 있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걸까요, 수빈아? 그렇죠. 경제적인 발전이 중요한 거였잖아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현대 역사의 흐름은 무엇이었습니까? 현대 역사의 흐름은 바로 신분에서 계약이었죠. 돈으로 이동했어요. 아, 옛날에는요, 선생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출세를 할 수 없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서 억압을 느꼈던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돈이면 출세할 수 있게 된 사회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현대 역사의 과정이라고요.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믿음이 나왔었습니까? 경제적 발전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발전이 있다면 사회적인 신분과 기능이 생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다고요. 근데 이제 흐름이 바뀐 거 맞죠? 돈이면 다 돼요. 이런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충분히 사회적인 신분도 생길 수 있었죠. 적절한 기능을 받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봤었을 때요, 글의 분위기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수빈이한테 여쭤볼까요? 수빈아, 수빈이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괜찮다는 거죠. 만약에 21세기 이 사회가 아직까지도 신분 중시 사회였다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천민이나 평민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The emphasis, 이러한 강조는, 여기서 말하는 강조가 무엇인 줄 알겠죠? 아, 이제 경제적 발전이 중요해. 그렇죠? 이러한 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결과였습니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바로 반란의 결과였죠. 무엇에 맞선 반란이었습니까? 이러한 개념. 사회의 이러한 개념에 맞섰던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그 다음에 일단 나오게 되겠는데요.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사회적 개념에 반발을 했어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회적인 개념이 어땠을까요? 이 다음 문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유추가 됩니다. 우린 유추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사회적 개념은 어땠었을까요? 인간의 지위가 고정되어 있었을까, 가은아? 아니면 유동적이었을까? 그 당시 사회는. 그렇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난 평생 천민이었겠네? 그치? 유추했죠? 그 사회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Which defined, 주격관계 대명사네요. 대수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회적인 개념은 무엇이었었냐면은 정의를 했었는데요. 인간의 위치, 됐어요? 말을 좀 바꿔도 괜찮아, 재민아. 지위, 이렇게 해도 돼. 인간의 위치, 인간의 지위를 오로지 뭐의 관점에서만 정의했습니까? 이거 다 아는 단어죠? In terms of 뭐뭐의 관점에서. 무엇의 관점으로 정의를 했었다고요? 인간의 지위를 그 당시에는 politically, 정치적으로 이미 결정이 된 신분으로 정의를 했었대요. 정치적으로요. 그럼 다시
그 당시 사회적 개념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방금 본 것처럼 인간의 지위는 정치적으로 결정이 된 신분이었겠죠.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옛날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천민, 농노, 귀족, 양반, 고위직급 그거 다 국가가 정해준 거 아니었을까요? 정치적으로 다 결정이 된 신분이었다고요. 계속 이거 기억해요, 은빈아. 돈이 많아도 그때는요 출세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반발이었다는 거야, 가은아.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위치. 얘들아, 여기서 위치도 마찬가지지. 이거야. 1번, 2번. 이거를 의명해요. 주관대 병렬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 개념은 따라서 무시했습니다. 무엇을 무시했습니까? 평등을 무시했어요. 무엇의 평등? 기회의 평등을 완전히 무시했었겠죠. 그렇죠. 기회의 평등을 무시했다라는 말은 우린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돈이 많아도. 천민이면은 죽을 때까지 천민이었겠죠. 내가 양반으로 올라갈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수빈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사회적 개념은 이러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긴 거예요? 반란이 생긴 겁니다. 그쵸? 반발이 생긴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문장 갈까요? 하지만 난 이것도 문장 삽입 괜찮을 것 같아. 내용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발은 너무 멀리 갔습니다. 얘들아, 그러한 반발이 너무 멀리 갔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회 구조를 바꾸자. 현대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신분에서 돈으로 움직였거든. 그 당시 그 당시 사회적 신분은 이렇게만 정해져 있었으니까 여기 사회에 맞서게 되었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쳤다고요. 너무 지나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된 거예요. 흐름은 반전이 되는 거고요. 됐죠? 어때? 재민아?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재민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들었어요? 어느 부분에선 좋겠죠.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썩 그렇게 유쾌하진 않대요. 네, 잘했어요. 유쾌하지 않은 거 한번 가볼까요? In order to establish, 확립하기 위해서 무엇을?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크게 끊었어요. 원래 여기 콤마 찍히는 게 정상입니다. 새로운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거고 이거 전치사 명사예요. 이거 부사예요. 부사. In order to.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뭐 하기 위해서의 표현은 so, as to로 바뀌어도 되고 얘네가 이렇게 생략이 돼서 to establish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공정함을 확립해야죠. 기회의 평등을 무시했으니까요. 근데 이것은 무시했습니다. 자, 이번에 무엇을 무시했는 줄 알아요? 바로 의미와 충족감, 만족감이라고 할게요. 의미와 만족을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의미와 만족감을 이제 무시했죠. 어떤 사람들? Who cannot advance. 일단 잠깐만 얘들아. 발전할 수 없다. 그래, 맞아.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advance가 발전하다라는 뜻이 맞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 은빈아 정신 차려야 돼. 번쩍? 오늘 어디 아픈가 은빈이? 괜찮아? 여기 어려워서 그래. 여기서 말하는 발전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요.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만족감과 의미를 이제 무시해 왔다고요. 그 반발이 도가 지나쳤어요.
너무 돈만 중시하는 거예요. 너무 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벌 수 없는 사람들의 의미와 만족감을 무시해 왔다고요. 언젠가는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해서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 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런 말 들을 거예요. 야, 수빈아. 너 요즘 얼마 버냐? 재민아, 너 요즘 차 못 타? 은빈아, 너 그 지갑 언제까지 쓸 거야? 이런 식으로요. 뭔가 조금 무시하는 태도가 들지 않나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연초에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직업은 다양합니다. 뭐 저는 강사죠. 근데 제 친구 중 한 명은요, 요식업을 하는 친구고요. 사업장을 운영해요. 아무래도 그 사람은 사장이고 저는 직원이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형준아, 너 언제까지 선생질 하면서 살 거야? 야, 너 그거에서 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못 버니? 그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입고 다니는 양복 있거든요. 그 원장님께서 맞춰주신 건데 그거 7, 80만 원짜리 양복이고요. 코트 제가 긴 거 입고 다니죠. 그것도 원장님께서 맞춰주신 거 170만 원짜리 코트입니다. 그것도요. 내가 돈이 없어 보이니? 제가? 그건 아니죠. 그리고 내가 직업에 만족감이 없겠니, 재민아? 난 있어요. 난 여러분이 얼른 발전해서요. 얼른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직업은요, 분명히 의미도 있고요, 뜻도 있고, 만족감도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돈을 잘 못 버는 사람들의 만족감과 그 의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린다고요. 야, 나 그거에서 얼마나 벌겠냐? 어? 야, 얼른, 야, 좀 잘 나가야 되지 않겠냐? 차도 바꾸고, 임마. 너 나이가 몇 갠데, 임마. 간이 그렇게 대우받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돈 하는 세상이 결국에는 너무 도가 지나쳤죠. 반발을 일으키긴 했어요. 아, 우리도 돈이 있으니까 우리도 좀 잘 나가고 싶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도를 지나쳤죠. That is, 즉 다수의 만족감을 무시하는 겁니다. Instead of realizing, 뭐를 깨닫는 것 대신에요. 즉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요. 좋은 사회는 분명히 제공해야 하는데 both A and B 둘 다 제공해야 돼. 바로 정의와 신분을 둘 다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만족감과 의미는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게 되었군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 뭐겠습니까? 사회적인 신분도 존중해야 돼요. 강사, 사장, 누구. 그리고 정의도 반드시 제공해야 하죠. 뭐 신분을 올라갈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분을 위해서 그러한 정의 그것도 줘야 되고요. 개인적인 신분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돈을 제대로 벌 수 없는 사람들의 의미와 만족감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네요. 결국에는 너무 도가 지나쳤죠? 정답 한번 봐볼까요? 4번. 이 신분이라는 것은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렇죠. 경제적 발전에 의해서 신분은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신분을 봐야 된다고요. 한 가족의 신분 혹은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나라는 사람의 신분을 봐줘야 되는데 너무 경제적인 발전만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철저하게 무시당해 왔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 맞죠? 가은이 어려웠어요? 괜찮았어요. 아우, 전 잘했군요. 여러분도 잘하셨고요. 은빈이 많이 피곤해?
오늘 요거 많이 하시네. 피곤하네. 재민아, 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얼굴이야? 너무 파급 효과가 있었던 지문이에요? 아,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지, 의미는 있지, 그치?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들었던 예시가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뭐 시작은 좋았죠. 그 사회의 개념을 없애려고 만들긴 했지만 그게 도가 지나쳤습니다. 5강의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의 3번의 주제문은 섬유 재활용의 비현실성입니다. 쉬워요. 여긴 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섬유 재활용의 비현실성. 이것도 환경적인 지문이겠네요. 두 번째 각주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각주는 알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각주는 우리 처음 봐요. 그쵸? incinerate, 소각하다. 이게 뭔 줄 알죠? 태우다예요. 태우다. 저는 이 단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각주는 알고 계신 거고요. 혹시 재활용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옷도 재활용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옷이 다 해지게 되면은 가위로 잘라서 걸레로 만드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재민이 그렇게 해요? 가은이는? 은빈이? 수빈이? 그러니까 우린 다른 거는 재활용은 잘해요. 종이 남은 거 계속해서 쓰잖아요. 다 꽉 찰 때까지. 근데 왜 섬유? 옷이거든요. 옷은 왜 재활용하기가 어려울까요? 그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안 어렵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notion, 이러한 관념인데 무엇의 관념이냐면 지금 생각이에요. 생각. Circular economy, 순환 경제예요. 순환 경제의 개념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 순환 경제가 뭔지 설명해 주는데 우린 알아요. 순환 경제가 뭘까요? 자원을 썼으면 버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활용하는 거. 그게 바로 순환 경제입니다. 영어적인 설명을 볼까요? 그 순환 경제 속에서 물질들이 circulate, circular의 동사죠. 물질들이 순환합니다. 어떻게 순환해요? 지속적으로 물질들이 계속해서 돌아요. where being used, 그리고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1번, 2번. 재사용이 된대요. 다시 사용이 된대요. time and time again. 계속해서. 됐습니까? 계속해서 물질들이 사용이 되고 재사용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순환 경제. 결국엔 재활용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순환 경제에 대한 개념은 주어, 여기가 동사입니다. 무엇입니까? An appealing vision. 매우 매력적인 목표예요. 그렇죠? 뭐 마음을 끄는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순환 경제가 무엇입니까? 방금 봤죠? 순환 경제란 물질의 재사용이에요. 즉, 재활용이죠. 이거는 어떻답니까? 순환 경제는 참 매력적이에요. 그래, 우리 목요일에 그런 지문 봤었잖아요. 환경은 결국에는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멈출 수 있죠. 지속 가능성은 또 어렵고요. 우린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재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순환 경제를 잘 써야 돼요. 그렇죠? 매력적이라고요.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볼까요? However, 하지만 it is crucial, 중요합니다. to highlight, 강조하다예요. 보통 여러분 제가 하이라이팅 한다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하이라이팅이라고 해요. 색깔 바꿔서 하는 거 있죠. 그리고 형광펜이
뭐 하이라이팅 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형광펜 외치는데요. 강조하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아, 여기군요. 미안. 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Just how far we are from the goal at present. 무엇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얼마나 멀리 우리가 와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한 목표에 at present, 현재란 뜻이죠. 조합해볼까요, 수빈아? 지금 그 목표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강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그 목표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돌려볼까요? 가은아, 지금 그러한 목표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우리가 순환경제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환경제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그렇죠. 됐습니까? 이제 흐름은 또 반전이 돼요.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순환경제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나 봐요. 왜? 그러한 목표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는요, 순환경제를 제대로 사용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맞죠? 비록 여기 보면 직물이라고 나와 있을 건데요. 뭐 쉽게 말하면 재미난 그냥 천이에요. 천. 옷감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대부분의 천들이 완전히 그래 재활용할 수는 있어. 그게 맞다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요. 그거 재활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가은이 그거 패딩이요. 뭐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릴 거죠. 솔직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야? 좋죠. 좋잖아요. 그냥 버리기보다는 그런 걸 활용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기부해도 그 옷이 정말 제대로 사용이 될까? 여기서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천들은요, recyclable, 재활용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있잖아, 정말 가은이가 기부한 곳에서 제대로 그 옷을 쓰고 있을까? 73%. 무엇에? 폐의류의 73%는 was incinerated, 소각이 됩니다. 어우, 불태워진대. 재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 이거 걸레로 쓰면 되고 뭐 여기 있는 거는 조금 뜯어서 그냥 손수건처럼 써도 되고요. 그렇긴 하다고요. 근데 왜 다 소각되죠? 또는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에요? landfills, 쓰레기 매립지죠. 전 세계적으로 2015년에만 보자면 73%의 폐의류가 소각되거나 쓰레기 매립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순환경제 해야 된다면서요. 그 물질을 자꾸 사용해야 된다면서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군요. 맞죠? 73%의 폐의류가 소각되거나 그냥 쓰레기 매립지로 들어가네요. 단지 12%의 폐의류만이, 이게 생략이 됐을 겁니다. 그쵸? 여기 12%의 폐의류만이 재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량이죠. 그쵸? 무엇으로 재활용이 되죠? 낮은 가치의 선을 활용하는 것으로요. 방금 잘 봤어요, 재민아? 낮은 가치.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쵸? 가치가 별로 없는 천으로서 활용이 된대요. 무엇과 같은 거죠? Such as mattress stuffing. 여러분 매트 알죠? 침대나 뭐 이불 깔 때 쓰는 거요. stuffing은 거기에 채워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충전재라고 할까요? 뭐 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으로 쓰이거나 less than,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미안. 매트리스 충전재와 같은 저가의 선의 활용으로서 재활용이 되고, 아이고 1%도 안 되는 폐의류는 재활용이 됩니다. 다시 무엇으로? 다시 옷으로 재활용이 된대요. 그럼 99%는 뭐예요?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거 맞죠? 가은이 그거 잠바 비싸죠? 지금 딱 보니까 비싸 보이거든요. 꽤 값 있어요.
브랜드예요. 기부하려고 줬더니요. 가은이 거기 있는 솜을 떼갖고 5리터를 빼서 침대 매트리스 채워넣는 걸로 쓴대요. 기분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순환 경제 매력적이라면서요. 근데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1% 미만만 다시 옷으로 활용이 된대요. 1% 미만만요.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면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지금 그 현실을 보고요. 의문을 제기한다고요. 어떤 의문일까요? 야,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한 생각, 어떤 생각? Closing the loop. 이게 여러분 그 함의 추론 파트였었죠? 정답은 여러분 체크하셨을 건데 이거 직역을 하면 좀 그래요. 뭐 순환고리를 닫기 뭐 이걸 말하는 건데요. 어쨌든 루프를 닫는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뭔 말인지는 한번 가볼까요? 클로징 더 루프가 과연 현실적일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 2번 선지 먼저 한번 봐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속 가능한 천의 재활용 that has zero waste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폐기물이 없는 지속 가능한 천의 재활용. 이게 클로징 더 루프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루프라는 게 고리예요, 고리. 순환고리처럼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클로징이라는 느낌을 보면은요. 재민아, 클로즈는 닫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그쵸? 그럼 잘 봐봐 얘들아. 무엇인가 뚜껑이 딱 닫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클로징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빈아, 여기 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쵸?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하냐? 왜? 자꾸 뭔가 새어나가. 자꾸 뭔가 새어나가요. 뭐가 새어나가겠습니까? 73%는 소각이 되거나 매립지에 들어가거나.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였습니까? 저가의 활용. 이런 거를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계속해서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는 딱 1%의 옷밖에 없겠죠. 이게 지금 클로징 더 루프라는 거예요.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다른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정말 제대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한 의문이에요, 이거는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보자면 The complexity, 복잡성인데요. 무엇에? 패션 체제의 의류업계, 의류 분야에 있어서의 복잡성은 이걸 의미하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있습니다. multiple, 다양한 기회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저는 가능성이라고 할래요. possibilities. 꽤나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대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 자, 요거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방금 여기서 한 거거든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물질들이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새다. 물질이 새어버린대요. 무엇으로부터 새어나가죠? 재사용의 사이클에서 물질들이 셀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됐을 겁니다. 지금 왜 계속 제대로 활용을 못하나요? 지금 방금 본 것처럼 패션 업계가 어떻다고 꽤나 복잡해요.
그래서 계속 재활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새어나간대요. 그러면은 은빈아 제대로 재활용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다고. 이게 제대로 되는 거 맞냐? Furthermore, 게다가 it must be noted. 분명히 잘 알아야 해요. 주목이 돼야 합니다. 뭐가요? 섬유의 재활용이라는 것은 여기 말 조심해. 섬유의 재활용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없이는 아니에요. Its own environmental footprint. 환경 발자국이 없는 건 아니에요. 됐어요? 한번 돌려줄까요? 얘들아, 제가 가끔 그런 말 많이 했죠. without의 해석을 볼까요? 뭐뭐 없이. 재민,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치? 기억나니?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뭐가 된다 그랬지? 맞아. 봐봐봐. 나 밥을 안 먹은 건 아니야. 밥을 안 먹은 건 아니라고. 부정과 부정이 만났지. 그럼 밥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은빈아? 먹었다는 거잖아.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뭐가 되죠? 긍정이 돼버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좀 돌려보면요. 섬유 재사용은 환경 발자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 발자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인가 생산해냈을 때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되냐, 얼마나 많은 환경을 파괴하냐, 그러한 자국이 남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환경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한번 정리. 과연 현실적인가? 라고 한 다음에서요. 어떻다 그랬었죠? 패션 분야는 꽤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재사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아마 옷도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진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식탁을 닫는다고요? 그걸로 방바닥을 닫을 거예요? 그럼 좀 그렇지 않을까? 화학 물질이 남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방금 본 부분입니다. 섬유를 재사용하는 것은 환경 발자국이 있다라는 거고, 그 말은 곧 환경 파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이게 되게 말이 역설적이죠. 재사용을 왜 합니까?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근데 재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 파괴를 끼친다면 어떻겠습니까? 해볼까요? 이제 이 다음 문장은 가은아 어떤 환경 파괴가 나올지 한번 봐볼게요. 심지어 재사용은 하는데요. 무엇의 재사용인데요, 수빈? 세컨핸드, 중고죠, 중고. 중고의 옷의 재사용은 그럼 재활용하긴 해요, 그렇죠? 섬유 재사용합니다잉. has implication. 어떤 영향을 끼쳐요. in terms of 또 나왔어요. 무엇의 관점에서요? 자원의 사용. 그리고 폐기물의 관점에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을까? 내가 옷을 어딘가에 기부를 했어요. 근데 그 옷을 세탁을 하려면 또 물이 들어가고 또 섬유유연제가 들어가. 그럼 결국엔 그건 또 수질 오염이야. 맞지? 섬유 재사용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particularly, 특히 만약에 물건들, 옷이라고 해볼까요? 만약에 옷들이요. transported 된다면, 배송이 된다면 over long distances, 장거리에 걸쳐서 배송이 된다면 역시 오염이 생기겠죠? 매연 뿜뿜뿜뿜, 그쵸? dry cleaned가 된다면 역시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포장이 된다면 역시 폐기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비닐봉지로 다시 싼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건 결국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섬유 재활용의 비현실성, 많이 꼬였네. 섬유 재활용의 비현실성, 느낌이 팍 왔습니다. 그렇죠? 재민아, 그거 옷 재활용하기 어렵대, 쉽대? 어렵지. 결국에는 그걸 다시 빨아야 되고,
결국엔 그걸 다시 옮겨야 되고 자동차나 비행기로 얼마나 많은 오염도 생기겠습니까? 아, 그래서 비현실적이구나. 됐죠?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두둥. 5강의 4번입니다. 주제문 먼저 보세요. 적절한 때가 있는 시간의 영향입니다. 이 지문이 왜 어려운 것처럼 보이냐면은 이 시간을 특정한 분야로 예시를 들고 나가요. 근데 솔직히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필자도 이 글이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맞다면 예시가 한 3가지 정도 나올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지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예를 풍성하게 들어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예를 이해하면 이 지문 자체를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때가 있는 시간의 영향.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요즘에 살이 쪘어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재민이 다이어트 해봤니 근데? 근데 물어보자. 10kg 빼는데 얼마나 걸렸어? 와 진짜? 그게 가능해? 우와 대단하다. 10kg 빼는데 4주 걸리셨대요. 근데 나는 3일 만에 빼고 싶어. 아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 계속 운동만 해 24시간. 살은 빠지겠지. 근데 건강은 어떻게 될까 가은아? 안 좋아지지 않을까? 분명히 다 적절한 때가 있거든요. 그걸 땡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은빈아? 없어요. 마지막 얘가 뭘 거냐면요. 19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재민아, 이번 수민이한테 하자. 수민이 몇 살이에요? 혹시 주변에 요거 하는 친구 있어요? 네, 우린 다 있을 거예요. 그쵸? 학교에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봐봐. 야, 20살 되면 할 수 있어. 근데 왜 굳이 1년을 먼저 땡겨서 이거를 하려고 하냐고. 위험성이 크지 않나요? 그거는요. 부모님한테 걸리거나 학교에서 걸리거나 이건 사회적으로 큰 파장 아닙니까? 왜 굳이 1년을 더 땡겨서 하려고 그래요? 어떨까요? 은빈아, 시간의 영향을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없다고요. 선생님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저는 1년 땡겨서 이거 먼저 하잖아요. 그래 넌 단축시켰다? 근데 너 위험하지 않냐 그거? 지금? 선생님 저는 살을 10kg를 3일 만에 뺄 수 있는데요? 그래 단축시킬 수는 있어. 근데 위험하지 않냐? 모든 건 다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네요. 땡겨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위험은 생기죠. 각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화면에서는 안 나오네요. 첫 번째 여러분 교재에 있는 각주를 보게 되면 유저러가 나오죠. 고리대금업자라고 나와요. 왜 가네요? 꺼졌니? 아니야? 고리대금업자라고 나오죠. 고리대금업자는 쉽게 말하면 그냥 그 돈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를 보면은 생석회가 나오는데요.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비료라고 해석할 거예요. 비료가 훨씬 더 쉽죠. 그리고 세 번째 각주 별표 쳐주시고 wither away 시들어 죽다는 뜻인데요. 무엇만 외우면 되냐면 wither만 외우세요. wither가 시들다는 뜻이 있거든요. away는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 사라지는. 그렇지 수빈아 맞아. 멀리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시들어서 결국에 멀리 가버려요. 시들어서 결국에 사라져요. 그게 바로 시들어 죽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wither라는 단어는 꼭 외우시고 이 지문에서 unslaked lime은 제가 비료로 대체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갑시다. 방금 했던 내용이 다 여기 나올 거예요. When anticipating the effects of time 분사구문이네요. 이거 생략 때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풀어 쓰게 되면 when we
원래 이렇게 됐었겠지.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부사절 접속사 생략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살려놨고 봐봐.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얘는 무조건 생략을 시킨 거지. 그리고 동사 원형의 ing가 되면 anticipating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결론은 뭐냐면요. anticipate 된다고. 근데 주어 나와야 돼 다시. 변형도 조심하세요. 됩니다. 동사 충분히 가능해요. 주어 나오면요. anticipate는 예상하다, 기대하다라는 뜻이 있죠. 예상할 때 무엇을? 시간의 영향을 예상을 해볼 때. 내가 3일 만에 10kg 뺄 수 있겠지? 한번 해보자. 시간의 영향을 예상을 해볼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예상을 해봐야 돼요. 즉 생각을 잘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What they are like to be.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은 요거예요. The effects of time. 요거. 시간의 효과가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해서 우린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살이 이만큼 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우리는 뭐뭐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멈추게 하면 안 돼요. Stop A from ing. 많이 나왔죠? 바꿔 쓰는 단어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Keep A from ing, Prevent A from ing, Forbid A from ing, Bar A from ing, Ban A from ing. 그렇지. Prohibit, Inhibit 등등등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는 실제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시간의 영향 됐어요. 시간의 영향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면 안 돼요. 말 돌려야 됩니다. 시간의 영향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뭔 소리예요?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나 일주일 못 기다려. 나 3일 만에 다 하고 싶어. 분명히 시간의 영향은 있잖아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근데 일주일이 걸리지 못하게 하고 싶다고요. 3일 만에 하고 싶다고요. 그거 안 돼요. By demanding, 뭐 함으로써요? demand는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죠. 요구함으로써 무엇을?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무엇에? 어떠한 약속들인데 됐습니까? 그러한 약속들이 뭐냐면 which time alone 시간 혼자서 됐어요? 시간만이 can fulfill 아까도 나왔던 단어죠잉? 2번에서 시간만이 이루어줄 수 있는 시간만이 달성시켜줄 수 있는 시간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약속들의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시간의 영향이 일어나는 것을 막도록 하면 안 됩니다. 뭔 말일까? 시간이 약이에요. 즉각적인 보상이요? 내가 한 달 동안 살을 10kg를 빼야 되는데 3일 만에 빼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뭐 요구는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영향은 어떡하냐고요. 기진맥진하고 몸은 다 상할 겁니다. 그쵸? 정리합니다. 시간의 영향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적절한 때가 있다고요. 선생님, 응? 오늘 그냥 5강, 6강까지 나가면 안 돼요? 나 할 수 있어. 6강까지 나갈 수 있어. 근데 나는 해석만 하겠지.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의 영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긴 해요. 난 3일 만에 10kg 뺄래. 나 1년 못 기다려 가은아. 나 얼른 담배 필래. 즉각적인 보상은 할 수 있긴 하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겠냐고요. 다음 문장. 예시가 나와요, 이제요. 제가 3가지 예시가 나올 거라 그랬어요. 은빈아, 거의 다 왔어? The man,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보자고요. Who makes his demand. 자신의 요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주관대 맞죠? 때 되겠네요. 요구를 하는 사람은 will find out. 알아낼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낼까요? 여기도 말 돌려요. There is no. 없답니다. 더 나쁜, 더 엄격한 고리대금 업자는 없다라는 거 알 거예요. 뭐보다? 시간보다 더 엄격하거나 더 무서운 고리대금 업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뭔 말입니까? 그래 갸우뚱하는 게 맞아. 대출업자 생각해 볼까요? 대출업자도요. 때가 되면은 돈을 받으러 올 거예요. 그쵸? 적절한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장 엄격해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까지 돈을 갚아야 되는데요. 그 대출업자가 내일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까먹어서요. 그렇죠? 근데 시간은 까먹지 않아요. 시간은 칼 같아요. 시간의 영향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즉 시간이 가장 엄격하고 가장 무서운 고리대금 업자입니다. 딱 맞춰서 제공할 거예요. 가은아, 빨리 성인 되고 싶지? 솔직히. 아, 그렇진 않아? 재민아, 빨리 성인 되고 싶잖아. 너 양주 먹고 싶다며. 다 기억나요. 그럼 재민아, 양주집 가. 하고 싶다며. 1년 못 기다리잖아. 시간은 분명히 정해진 때에 그 양주를 가져다 줄 거예요. 내년에 아버지랑 한잔 하시든지요. 민수쌤이랑 한잔 하든지. 아, 민수쌤 양주 좋아해. 아, 이 양반 술 잘 마셔. 민수쌤 양주 킬러예요. 어쨌든 간에요. 봐봐, 이렇게 또 샌다니까 다른 데로. 아, 진짜. 내가 긴장해야 돼. 그리고 that if you compare 됐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될까요? 아, 이건 잡아놔야 되겠네. 1번, 2, 잠깐만요. 1번, 2번인데요. 이런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2번 대신 생략 안 시킵니다. 흐름이 어떻게 보기가 좀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요.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위치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강요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꾸 의인화가 됩니다. 시간에게 달라고 돈을 미리 사전에 돈 좀 미리 주세요 라고 강요한다면 여러분은 will have to pay 지불해야 할 겁니다. A rate of interest 이자를 지불해야 할 거예요. 비교과 강조부사 훨씬 더 많이 이자를 지불해야 되겠죠. then 뭐보다 그 어떤 고리대금 업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완전 의인화가 됐어요. 이 이자라는 건 바로 뭐겠습니까? 쌤, 저 1년 못 기다려요. 빨리 가서 편의점 가서 담배 피고 올게요. 담배 사갖고 올게요. 그럼 살 수는 있겠죠. 이자는 치러야죠. 건강 상태가 더 빨리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 예시에 나왔던 것처럼 이자율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럼 나중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담이 뭘까? 바로 부정적인 거 아닐까요?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볼게요. 또 다른 예시가 등장해요. It is possible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가능합니다. 뭐 하는 것이 to make a tree burst forth into 됐습니까? 일단은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구조고요. 원래 burst into라는 게 갑자기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들었어요? burst into가 갑자기 뭐뭐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가능해요. 나무가 갑자기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뭇잎이 피게 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꽃을 피우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심지어 bear fruit. 이게 나타나는 뜻이 있죠? 그래서 I was born. 나는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과일을 within a few days. 단지 며칠 안에 과일을 산출하게 할 수 있다고요. 갑자기 나뭇잎이 나오게 할 수 있대요. 1번 동사 원형 수빈 blossom. 이 꽃이 피다, 개화하다라는 동사거든요. 2번 동사 원형 재민 또는 심지어 과일을 낳게 할 수도 있죠. 3번 동사 원형이네요. 단 며칠 만에요. 뭐 해갖고요. By the application of unselected lime. 생석회라고 하지 말고 비료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비료를 적용시켜서요. 생석회 돌려서 비료라고 했습니다. 비료를 뿌리고요. 인공적인 열기를 적용시켜서 네 맞아요. 며칠 안에 과일을 낳게 할 수도 있어요. 가능해요. 은빈아 이 표현이 왜 물결표가 돼 있을까? 왜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을까? 며칠 안에. 야, 생각해볼까? 야, 나무가 나뭇잎이 나고 꽃이 피고 과일이 맺는 거는 며칠 만에 될까? 아니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어. 혹은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시간을 땡겨 쓴다고요. 쫙. 그럼 결국에 그 나무는 어떤 이자를 지출하게 될까요? 재민아! 그 나무는 생생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아니면 곧 죽을까? 이자는 무섭네요. 시간을 땡겼었더니 결국에 죽음으로 이자를 내야 되겠네요. 잘했어요, 재민아. 하지만 after that, 그러고 나서 얘들아 여기서 그냥 대신 앞문장 가리키는 거예요. 뭐 이것도 적용시키고 이것도 해갖고 뭐 갑자기 과일을 알 수 있죠. 그런 후에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will wither away. 네, 그 나무는 결국에 시들어서 죽어버리겠죠. 그렇겠죠? 여기 하미추론 파트에서는 if you compare time to give money in advance가 뭐 밑줄이 쳐 있긴 하지만 저는 요 문장을 다시 한번 충분히 하미추론 파트로 낸다면 어떨까요? 나무는 시들어 죽을 것이다. 그 이자는 높겠네요. 시간의 영향을 절대 앞당길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뭐였습니까? 며칠 만에 나무의 성장이요?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한 거 맞죠, 가은아? 예, 괜찮아요. 돼요. 과일도 날 수 있겠죠? 결과는 나무의 죽음으로 이어지는군요. 이자는 세네요. 훨씬 더 높은 이자라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이자는 장난 아니군요. 세 번째 예시가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예시예요. 젊은 남자가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그냥 젊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젊은이? 젊은이라고 할까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여러분의 그 혹시 주변에 있는 요거 맞아 요거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젊은이는 남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나 청춘이야. It may be only for a few weeks. 또 나왔네. 오로지
몇 주 동안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또 땡겨 쓴 것 같아요. 제가 딴 얘기 아니야 이거는. 딴 얘기 아니다. 그 젊은 사람들 특히 더 그렇거든요. 그 연초에 술집을 가면은요, 제가 그 시끄러운 곳을 잘 안 가거든요. 거기 지나가면은 왜 이제 막 20살 되는 선배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술을 막 자신의 강함을 보여줄 수 있긴 하겠죠. 야, 못 마시면 나 줘. 내가 마실게. 아유, 이 술찌질이. 재민이 술찌질이에요? 재민이 술찌질이야? 어? 잠깐만 대답 잘했어야 됐었는데 아닌 것 같다라면은 술찌질이는 아니다. 그러면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장난입니다. 수빈이 술찌질이에요? 모르죠. 낚였어요. 네, 다시요. 네, by trying to do at 19 what he could easily manage at 30. 됐습니까? 뭐 하려고 함으로써요? by trying to do. 하려고 함으로써요. 투부정사입니다. ing 안 돼요. 의미가 달라져요. 그쵸?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뭐 하려고 하냐면 잠깐 가려요. 19살의 나이로 됐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조심. 얘들에게 what이 되는 이유가 뭔 줄 알겠니? 일단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요. 매니지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얘를 선행사를 본다고요. 선행사로. 앞에 나오는 명사. 근데 what은 선행사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려봐요. 두가 나오죠. 이건 동사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선행사가 없는 겁니다. 명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심해요. 대시나 위치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가 쉽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언제? 그래. 30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 흡연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해. 야, 너 30살에 하면 되는데 벌써부터 하냐고. 왜 시간을 땡겨 쓰냐고. 그러면 이 무서운 시간이 고리대금업자인 시간이요. 그에게 줄 수는 있어요. 그래.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자꾸 의인화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대출? 그래.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출금 줄 수 있다고요. 담배 필래요. 그래, 펴. 뭐 어떻게든 네가 뚫어오겠지. 펴. 피라고. 네. 충분히 대출금을 줄 수 있죠. 근데 그 이자는 또 어떨까? 나무는 죽었잖아요. 하지만 그 이자율이 뭐지? He will have to pay. 됐네요. pay의 목적어 없어요. 그럼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또 생략이 됐겠죠?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됐을 겁니다. 그가 지불해야만 하는 그 이자율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바로 그 강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그의 말년의 인생이요. 그래서 말년의 인생의 강함이 뭐죠? 30살에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일찍부터 담배 피면. 가은아, 30살 때 건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뭐 눈에 보이는 질환은 없다고 하더라도 폐 기능은 손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나중에 건강에서 이자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이자는 아주 무섭네요. 그래? 너 19살이라고? 그래? 펴? 근데 너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할 건데? 나한테 묻지 마. 건강은 악화될 거야. 하고 싶으면 해! 실제로 It is part of his very life itself. 잠깐만요. 저 조금 직역할게요. 의역할게요. 인생이라고 하지 맙시다. 여기 life를. 실제로 이것은 바로 무엇의 몫입니까? 그의 목숨, 그 자체의 몫입니다. 한 번 더 돌릴까요? 목숨값입니다. 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네. 그래. 19살의 아이가
30세에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요? 지금 당장요? 30세에도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의 영향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년 뒤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또 땡겼네요. 제가 어떤 예를 들었죠? 담배요. 물론 여기서 담배 얘기 안 나왔어, 가은아. 절대 안 나왔대. 예를 그냥 든 거였죠. 30세에 할 수 있는데 담배를 지금부터 피신다고요? 할 수 있죠. 필 수 있어요. 어떻게든 뚫으시겠죠. 주변 사람들 봐보세요. 근데 이자는 뭔데요? 이자요? 바로 말년의 강함입니다. 엥? 뭔 소리였죠? 목숨값이라고요. 아니 굳이 담배를 왜 피지? 굳이? 나중에 건강하지 못할 텐데 피고 싶으면 펴! 대신에 너의 50세의 인생은 내가 가져갈게. 시간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아니요. 시간은 여기 나온 것처럼 고리대금 업자거든요. 그래 하고 싶으면 해. 줄게. 근데 나중에 이자 받으러 올 때 너 그거 줘야 돼. 목숨값.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변에 있는 혹시 흡연하는 분들이 있으면 요 얘기를 해봐봐요. 수빈이가 얘기해봐요. 야! 너 수능 특강 5강의 4번 지문 봤니? 너가 혹시 그 마지막 예시에 나온 어영보이야? 너가 그 어영맨이야? 야! 너 그거 나중에 목숨값으로 치러야 돼. 에이, 뭐 듣는 친구가 있다면은 괜찮겠지만 뭐라는 거야? 등신이? 너 공부 아니야 이 새끼야? 라고 하면은 글쎄요. 됐죠? 자, 여기서 내용은 마치고요. 문법 하나만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문장이 오랜만에 나온 것처럼 보이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입니다. 언제나 for 위치가 맞는 건가요? 마지막까지 집중. 잘하고 있어요. 언제나 전치사 위치가 맞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원래 얘 자리 어디였었죠? 원래 이놈의 자리는 여기. 원래 여기였지. ask for. 원래 여기야. 그치? 근데 어떻게 한다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을 때 그 전치사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가은아? 그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상승 이동시키면서 for 위치가 된 거죠. 전치사 대신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for 대신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언제나 대신 안 되는 거네요. 아이 그건 아니지. 봐봐봐. 덜런 which나 that, he 이렇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은빈?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거니까 이때는 순수하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쌤, 대신 안 되는 거잖아요. 아유, 전치사 대신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대수로 바뀌어도 되나요? 된다고. 근데 문장을 보라고. 됐습니까? 조심하자고요, 조심. 이걸 어떻게 했죠? 이거를 끌어당기면서 지금의 for which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었네요. 끝. 어때요? 여쭤볼까요? 가은아, 2, 3, 4번.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조금 겁 줬나요? 가은이 어려웠어요? 잘했어요. 아우, 잘 분석했어요. 은빈이 어려웠습니까? 그쵸. 심오하긴 했었죠. 그럼 더 잘 보면 되겠죠? 수빈이 잘 됐어요? 잘했어요. 재민 씨는 어때요? 아우, 잘했어요. 잘했어요. 난 또 말을 잘못 들어갖고 많이 어려웠어라고 들은 줄 알았네. 잘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지문이었으면은 어렵다라고 겁먹을 수 있었지만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 전달했나요, 가은아? 고개 끄떡거리는 속도가 좀 늦으면 좀 억지로 하는 장난이고요. 네, 저도 수고 많았고 여러분도 그럼 잘하신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은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